안녕하세요. 서양화가 김수영이 진행하는 TV 배호. 오늘은 또 무비 스페셜입니다. 스크린 무비 스페셜 슬래무 덩크. 일본식 발음이에요. 영화 안에서도 그렇게 발음을 해서 자, 일본인들의 영어 실력이 참 대단히 조악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슬램 덩크 이걸 못해가지고 슬래무 덩크. 참네. 어쨌든 이 애니메이션을 한국 청년들이 왜 이렇게 열광하면서 좋아하는가? 제가 사실은 별로 이제 가보고 싶진 않은데 그 이상한 느낌에 의해서 제가 가봤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삼각지 화랑이 바로 옆에가요. 주말이면은 그 참 좌파들의 데모 성지로 바뀌어졌습니다. 뭐 반일 데모 뭐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매주 토요일마다 치는데 저는 장사가 안 돼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봤습니다. 속상해서. 한편에서는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반일 데모를 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430만 명이 슬램덩크를 지금 극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또 그 다음에 스즈메의 문단속이라는 게 또 다시 1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본 애니메이션이고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애니메이션이 한 편이 들어가 있어요. 한국 지금 영화 상영하고 있는 최고 베스트 10편 중에 무려 일본 애니메이션이 3편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스즈메의 문단속은 아직 숫자 내가 파악을 못했지만 슬램덩크는 무려 430만 명이 봤는데 한쪽에서는 그럼 친일파 430만 명이 있는 거고요. 한쪽에서는 3만 명, 4만 명의 삼각지에서 반일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뭐 어쩌고 친일 뭐 어쩌고 사과하라 뭐 어쩌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또 우리 가게 바로 옆에는 그 일본식 간판을 커다랗게 일본어 간판을 뭐 아담인가 뭐 이렇게 써붙여놨는데 기가 막혀요. 우리 한국 거리에 일본어 간판이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서 한쪽에서는 반일 데모를 하고 한쪽에서는 400만 명 이상이 한국 베스트 1에 잡히는 슬램덩크 스즈메야 문단속이라는 게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있고 열광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 오늘은 이제 영화 리뷰니까 슬램덩크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추억의 만화 영화 1970년대에 여러분 청춘이었나요? 어린이였나요? 아니면 성인이었나요? 저는요 70년대 조금 성인에 가까운 그런 나이였죠. 독수리 오형제, 마징가 제트, 개구리 왕론이, 달려라 하니, 알프스의 소년 하니, 하이디, 그랜다이저, 엄마 찾아 산말리, 로버트 태권브이, 캔디, 아톰, 마루치 아라치, 인간, 미래소년 코난, 은하, 철도 999, 빨강머리 앤. 이 중에 한두 편 안 보신 분 드물 거예요. 극장에서도 상영하는 그런 그 애니메이션이었으니까. 이 중에서 반 이상은 전부 다 일본 거예요. 일본이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애니메이션밖에 없어요. 다른 그 컬처, 그러니까 문화는 우리 전 세계를 한국인이 휘어잡고 있잖아요. 뭐 글로리 전 세계에서 200여 개 나라에서 1등을 차지했어요. 뭐 그것뿐입니까? 킹덤, 또 그전에 뭐 변호사 우영우, 또 뭐 이런 영화. 야, 이런 거 보면 한국이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는 거에 비해서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슬램덩크가 어떻게 한국에서 1위를 하는지 일본 자체 내에서도 놀라고 있어요. 4월 2일 날은 그 감독 이노우에 다케히코하고 한국인 더빙 성우 강수진, 신영우, 엄상현, 장민혁 이런 분이 극장에서 무대 인사를 할 정도로 아직까지 그 열기가 식지는 않고 있어요. 물론 스포츠는 모든 게 다 재밌죠. 저는 새벽에 유럽의 그 참 손흥민이 나오는 거, 또 김민재 나오는 거, 또 이강인이 나오는 거 그냥 빠지지 않고 다 봐요. 노인네가 되니까 새벽에 2시쯤 깨가지고 잠이 안 오면 그걸 봅니다. 그런데 농구는 사실은 뭐 미국의 농구가 최고죠. 우리 한국에서도 60년대 70년대 박신자니 뭐 이런 그 유명한 여자 세계에서 2등까지 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농구라 그러면 저도 아직까지 좋아하긴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
농구 영화예요. 농구 한마디로 말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영화의 시작과 끝이 농구 한 게임 있었던 그 순간을 다 그대로 엮어 나가면서 그 옛날 추억의 멜로드라마가 속합니다. 주인공 7번 강백호 말고 송태섭 그 친구의 형님이 농구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거를 생각하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그 피드백 옛날 이야기가 나오고 약간의 눈물을 짜게끔 만들고 그러면서도 슬램덩크 그러니까 그 농구 경기에 아주 그냥 다이나믹하고 발음이 잘 안 되네. 스펙타클하고 또 익사이팅하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동영상을 참 잘 만들었어. 애니메이션을. 저는 사실 그림을 그리니까 청춘 시절에 애니메이션 하는데 그리는데도 이제 제 눈기술을 주긴 했는데 직접 그리진 않았어요. 1초당 16장 내지 18장을 그린다 그러더라고요. 뭐 쉽게 그리는 건 12장 이렇게 해서 그랬는데 1초에 16장을 그리려면은 2시간 동안 하려면 얼마나 많은 그림을 그려야 되겠습니까? 근데 1960년대 70년대 만화 영화는요 그거 1초에 16장 하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움직였잖아요. 지금은 그냥 사람 움직이는 거하고 똑같이 움직여요. 그 율동과 다이나믹한 움직임 그래서 이런 데서 요즘엔 이제 물론 컴퓨터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긴 하겠지만 하여튼 그 그림을 잘 그렸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를 어떻게 썼는지 모르지만 시나리오를 그 동작 하나하나를 그 세밀하게 써줄 수는 없을 텐데 애니메이션 감독이 그거 일일이 또 감독을 했겠죠. 근데 그 움직임이 기가 막히게 멋있어요. 또 구도도 멋있고 그 다음에 위에서 잡았다가 옆에서 잡았다가 크로즈업 했다가 또 뽑았다가 아주 그 기능이 일반 영화 제작에 비해서 하나도 손색이 안 가는 오히려 더 그 세련된 그런 그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농구의 그 실감이 그대로 나는 그런 장면이 연속이었습니다. 자, 농구 영화를 보니까 한국인의 키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아시아 45개국 중에 한국인의 키가 가장 큽니다. 몇 센치냐고요? 남자 평균이 174cm, 여자는 160.5cm. 그런데 일본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쪽발이라고 그러잖아요. 발이 찢어져 옛날 게다짝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건 그렇고 일본인 크는 우리보다 무려 4cm가 작아요. 170cm 밖에 안 돼요. 남자는 한국이 174, 일본이 170.5cm. 그러니까 한국인이 훨씬 크죠. 그래서 일본인들이 그 유튜버가 한국에 와가지고 놀라는 게 전철 시스템하고 한국인들이 키가 큰 거에 주눅이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다르잖아요. 미끈미끈하고 잘생겼어요.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 19세기에 유럽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한국과 중국과 일본 중에서 한국인이 가장 키가 크고 잘생겼던 애입니다. 그때부터 인정되는 국제적인 미남, 그 다음에 국제적인 멋진 한국인의 키입니다. 더불어서 세계에서 가장 큰 키를 가진 나라 어딘가 하면 네덜란드. 무려 남자들 키가 180.6cm 평균 키가, 여자는 167.3cm. 자, 우리나라보다 6cm가 더 커요. 그래도 아시아에서 제일 크다는 게 어딥니까? 그런데 그 농구 경기를 하는데 2시간 동안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하프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점수가 상대방에 비해서 반밖에 안 돼요. 북산 고등학교하고 동산 공고인가 그래요. 그 일본 학교의 결승전인데,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처음에는 그렇게 하프 게임으로 지다가 나중에 가서 맨 마지막으로 역전돼서 이기는 건데 78대 77로 끝나는 경기예요. 어느 팀이 이겼다고 얘기하기는 이제 여러분이 가서 봐야지 되니까 내가 그거를 이야기하지 않고요. 또 뭐 맨 마지막에 던져가지고 던질 때 벌써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근데 버저 비트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하늘로 날아가면서 그 바스켓에 꽂히는 순간 역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틱하게 잘 꾸미긴 잘 꾸몄어. 그런데 요즘에 우리나라 그 드라마 OTT에서 나오는 거 넷플릭스
글로리라는 거 보면은 이 영화의 재미에 비해서 몇백 배죠. 그럼 상대도 안 됩니다. 글쎄 1월 4일 날 개봉을 해가지고 1월, 2월, 3월 오늘이 4월 3일이니까 3개월 동안 435만 9,215명이 봤다면은 이건 대단한 거예요. 아직도 지금 많이 그 열광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감독인 이노우에 다케히코는 일본에서도 알려진 그 애니메이션 감독이거든요. 근데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긴 했는데 그 일본어의 그 어색함, 그 다음에 글쎄요, 저는 태생이 벌써 반일이라서 다른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반공, 방첩, 방일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공부를 시작한 그런 세대입니다. 이승만 정권 때. 그런데 지금에 와서 아이들이 그 길거리에서 일본어 간판에 술집에 드나들고 또 한쪽에서는 반일 데모를 하고 한쪽에서는 친일파 영화인 슬램덩크 스즈메의 뭐 어쩌고 하는 것을 본다는 거는 참 굉장히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좋은 건 좋아한다. 일본 아니라 어디 거라도 좋아하는 건 좋아한다라는 그런 인식이 쌓여져 있는데 일본인 자체에서는 우리와 전혀 반대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뭐 반성을 안 했다 소리는 하는데 그거는 뭐 제게 두자고요. 근데 왜 독도가 일본 거라고 또 빡빡 우기고 앉았어? 그거 3억 달러 주고서 그냥 온갖 것 죄 지른 거 다 까부치자 이런 이야기는 일본인들이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일본 만화에 열광한다는 거는 나는 제 생각에 너무 고루했나요? 제 생각에 너무 올드했나요? 그래서 오늘 이 영화 슬램덩크를 보고 난 소감은 한마디로 말해서 10점 만점에 6.5점 드리겠습니다. 6.5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넷플릭스에 나오는 글로리라든가 기타 뭐 그런 영화에 비해서 사실 반도 안 돼요. 재미가. 그런데도 열광하는 거 보면은 무언가 새로운 것에 목말라 하는 젊은이들의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별로 우습지도 않은데 막 웃고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극장에서 뭐 음식 먹는 거 난 그거 아주 듣기 싫어. 쭈걱쭈걱 부시러 영화에 몰입해가지고 보면 좋은데 극장에서 장사해 먹으려고 그거 튀김 같은 거 팔고 그런 거 보면은 그건 나는 글쎄 이것도 또 올드한 생각인가요? 이것도 고루한 생각인가요? 이것도 꼰대 생각인가요? 저는 싫은 건 싫습니다. 일본 싫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여러 번 가봤지만 일본엔 아직 안 가봤습니다. 독도로 우리 땅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슬램덩크 이야기하면서 영화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그 옛날 일본에 관한 이야기 내지는 애니메이션에 관한 이야기 다양한 이야기로 맛을 해봤는데 괜찮았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슬램덩크 아직까지 인기입니다. 결론은 여러분께서 내주십시오.